코액티브 코칭 2장 코액티브 코칭 관계 시작하기. 코치는 고객 오리엔테이션과 고객을 위한 자아 발견, 셀프 디스커버리 같은 초기 프로세스로 고객과의 코칭 관계를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초기 관계 구축 프로세스는 고객에게 코칭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설계할 기회를 주고 고객의 이슈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코칭 작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어떤 표준화된 형식은 없습니다. 일부 코치들은 간단한 인터뷰를 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한두 페이지의 질문지에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요. 모두 초기 세션에서 이를 다룹니다. 다른 코치들은 여러 차례의 세션, 여러 종류의 진단, 고객과 함께 일하는 사람, 부하 직원 또는 가족과의 인터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발견 프로세스는 연수원에서 일종의 비전 찾기 작업 같은 것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초기 세션은 고객이 코칭을 통하여 기대할 것들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또 고객의 현재 상태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장점과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코치가 초기 발견 프로세스에서 주로 다루는 4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부사항 준비 2. 당신의 현재 상황 3. 미래 설계 4. 코칭에 대한 소개 1. 세부사항 준비. 코칭을 시작하기 위해 처음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본 규칙과 행정적 절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합의입니다. 코칭 일정, 취소 규정, 코칭 요금의 지급 방법과 같은 세부 원칙들을 정하는 것은 코칭을 진행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코칭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또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고객은 이러한 행정적 절차들을 처리하는 코치의 역량을 보면서 코치와 코칭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코치가 얼마나 이러한 세부 원칙들을, 특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영역에서 일을 잘 처리하는가가 코칭의 분위기와 독특한 코칭 환경을 만듭니다. 2. 당신의 현재 상황. 초기 발견 프로세스에서는 고객이 오늘 어디에 있고 그곳에 어떻게 왔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그것은 고객이 지금 어디에 있고 현재의 이슈는 무엇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입니다. 또한 고객의 삶의 목적, 사명, 가치, 원칙이나 개인적인 믿음과 같은 것도 다룰 수 있습니다. 흔히 코치는 삶의 수레바퀴, Wheel of Life나 고객의 상황에 맞게 조정된 다른 형태의 수레바퀴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고객 삶의 중대한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경력, 돈, 건강, 친구와 가족, 중대한 다른 것, 예를 들어 연애, 그리고 개인의 성장, 재미와 레크레이션, 물리적인 환경 등으로 총 8가지 영역으로 기본적으로 구성됩니다. 고객과 코치는 고객이 이전에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고객에게 무엇이 좋았고 좋지 않았는지, 고객은 어떤 경우에 삶의 충만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정상 궤도에서 이탈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고객과 코치는 고객의 밝은 면, 어두운 면, 효과적인 면과 그렇지 않은 면 등 고객을 내면으로부터 진정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코치는 진단 도구나 연습 문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발견 프로세스의 핵심은 간단하고 강력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어떤 면에서 차이를 만들기를 원하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나요? 변화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때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통상 어디에서 꽉 막히나요? 무엇에 동기부여를 느끼나요? 실망이나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당신이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효과적인 코칭 관계를 설계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서 주로 막히나요? 라는 질문 다음에는 당신이 막힐 때 제가 어떻게 당신을 코칭해 주기를 원하나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고객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미래 설계. 이와 같은 작업의 세 번째 영역은 고객이 코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와 바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고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한두 가지의 중요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한두 가지 중요한 변화 영역에 집중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화는 그런 중요 관심 영역을 명확히 하도록 설계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결과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약속을 이행하고 습관을 바꾸고 인생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비전을 만드는 것 등입니다. 초기 대화는 또한 그러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고객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도 탐험하게 됩니다. 원하는 성과 및 목표. 고객은 변화를 위한 바람으로 코치를 찾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변화의 결과들이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거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고객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아직 이룰 수는 없습니다. 고객이 바라는 결과는 특정한 목표처럼 구체적인 것, 즉 균형 있는 삶,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혹은 본인이 하는 일에서 좀 더 충만함을 느끼고 싶은 것처럼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 발견 프로세스의 일부는 고객이 원하는 성과를 명확히 하는 것과 많은 경우에는 고객의 광범위한 소망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언제까지 할 것인가요?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처럼 구체적인 목표로 세분화시킵니다. 코치와 고객은 고객이 목표를 명확하게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달성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만듭니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것만큼 새로운 시도들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이고 생명에 활력을 주는 습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코칭 프로세스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이듯이 활기를 소모시키는 습관들을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강렬한 비전. 우리는 마감일, 데드라인과 기대하는 것들, 해야 할 일들에 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고요. 돈과 성취에 대한 욕심, 그리고 우리가 한 약속에 이끌려 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리막길을 빠르게 흘러가는 물처럼 강력한 비전, 컴펠링 비전이라는 중력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힘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무엇을 발견하면 무기력과 두려움의 단단한 고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강렬한 비전을 찾게 되면 어떠한 목표나 행동,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힘으로 그것에 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객과의 초기 발견 세션의 중요한 요소가 이런 비전을 발견하거나 비전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크레이지의 고전적 의미는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아무것도 다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흔히 새로운 결과와 같은 외부적인 목표가 사람의 내면에 어떤 새로운 힘과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고객은 그들의 자세, 사고방식이나 내적인 신념 등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코칭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고객의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인간다움을 찾아내기 위하여 겹겹이 쌓인 정체성과 예전의 모습을 벗겨낼 수 있는 이상적인 시간이 됩니다. 4. 코칭에 대한 소개. 초기 관계 구축 프로세스의 또 다른 성과는 고객에게 코칭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코칭을 경험한 고객이라도 이 프로세스를 통해 코칭과 코치 고객 관계에 대한 기대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코칭의 과정과 이해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코치와 고객 둘 다 코칭 관계를 위한 각각의 입장을 공유합니다. 명확하고 솔직한 대화는 정직하고 제한이 없는, 즉 코액티브 코칭의 기초를 강화시켜줍니다. 항상성. 코칭을 소개할 때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항상성이란 변화에 대해 자연적인, 흔히 무의식적인 저항이란 뜻입니다. 오랜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믿음과 다른 사람들과의 예전의 관계 맺기 방식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옛 방식이 완전히 바뀌지도 않고 새로운 방식도 자리를 잡지 못한 변화 도중에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변화를 계속하려면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쉬운 변화도 있고 어려운 변화도 있습니다. 변화에는 흔히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경향 또는 유혹이 있죠. 고객이 이런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유혹이 일어나더라도 고객은 실패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즉, 항상성.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자연적 경향은 자연계에서도 고유한 것입니다. 개인 고객이든 조직 내에서 코칭을 받는 고객이든 모두 이러한 체계 내에서 살고 있고 그러한 체계 자체가 자주 변화에 대해 저항을 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자연계의 이런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고객의 변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나는 저성과 딥이라는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간 단위로 코칭하는 코치에게 변화가 충분히 빠르게 나타나지 않거나 처음 코칭을 시작할 때 한 다짐에 대한 흥분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 저성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코칭 시작 이후 약 3주에서 8주 사이에 자주 나타나며 고객은 행동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코치는 고객의 이러한 저성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3개월 계약으로 코칭을 시작하게 됩니다. 큰 그림. 코칭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객의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탐구에 대한 다짐, 변화에 대한 다짐, 배움에 대한 다짐, 모험에 대한 다짐, 코칭이 힘들 때 인내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고객은 변화를 위해 기꺼이 그들의 안전지대,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짐이 없는 코칭은 표류하게 되고 잡담이나
하지도 못할 일들을 정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고객은 처음 코칭을 시작할 때 활력과 의지가 넘칩니다. 이때가 바로 고객이 그들의 다짐을 명확히 하고 공헌할 가장 성공적인 시간입니다. 코치는 반대로 그들의 고객에 대한 헌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깊숙이 그리고 용감하게 고객을 탐험하고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주의 깊게 듣겠다는 헌신입니다. 이런 수준의 헌신과 약속으로 하는 코칭은 흥분되고 감동적입니다. 그런 코칭은 잡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객과 그들의 목표에 전력을 다하는 코치는 기꺼이 고객에게 도전하고 고객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고 때때로 고객이 책임질 것을 주장합니다. 즉, 네 번째 주춧돌인 변형을 일깨워라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코치가 그들의 노력과 전문성의 100%를 동원해서 고객의 다짐과 자신의 다짐을 일치시킬 때 이 코칭의 관계는 진정한 코액티브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코치와 고객 상호 간의 다짐과 상호 협력적 관계 설계로 고객은 그들 삶의 중요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안전하고 대담한 공간을 창조합니다.